I guess all of you know 상은. 어떤 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냥 미국인이었어. 나는 그냥 미국인인 줄 알았어. And she studied English and practiced her English according to my advice. 우연히 들었는데 그 언니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So I would like to share how I studied and practiced my English at that time and some useful tips so that you can decide how to study your English now. 안녕하세요. 와. 이쪽 오시고요. 여기? Welcome back Jamie. Welcome back 양킹. 오케이.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킹입니다. 제이미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성은이 아는 미국 언니요. 어떤 한 언니가 있었는데 정말 뭐 발음이며 말하는 속도며 그냥 억양이나 이런 거 그냥 미국인이었어. 나는 그냥 미국인인 줄 알았어. 우연히 들었는데 그 언니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미국 언니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네. 제이미님 또 완전 국내파신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기까지 어떤 팁과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얘기들 팍팍 담아보겠습니다. 자, 가실게요. 우리 제이미님 거두절미하고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Jamie. Nice to meet you. If you remember a person with mask on her in a park a year ago, and you're right, that's me. And here I am again. Nice to meet you again. I guess all of you know Sangin, and she studied English and practiced her English according to my advice. And I guess her English is quite fluent now. So I would like to share how I studied and practiced my English at that time and some useful tips so that you can decide how to study your English now. I hope that you enjoyed this video and well, yeah, let's get this started. 영어 너무 잘해요. 근데 뭐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심지어 지금은 해외를 무대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 안 계셨었죠? 네, 지금은 독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애초에 뭔가 유학파였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저희는 옛날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알파벳을 그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A, B, C, D, E, F, G 이렇게 배우면서 그리고 처음 영어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점수가 나쁜 점수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는 60점을 시작을 했다. 학교에서 처음 영어를 마주했네요. 네. 제 생각에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딱 정규 교육 과정만 해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혹은 성은이가 처음 대학교에 만났을 때처럼 막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때는. 우리 같은 세대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팝송 외워와라.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가사를 보고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어를 단순히 학교 시험 봐서 점수 잘 맞겠다가 아닌 좋아한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영어 시험도 잘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거 한 건 없어요?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면서 네. 대신에 베이스에는 영어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게 깔렸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화가 어느 정도 되기까지 되게 다양한 영어 공부법 해봤던 걸로 네. 아는데 어떤 것들 해봤어요? 처음으로 팝송 외우기 과제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일단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문법, 독해 그런 거 열심히 들었고 학교 수업 충실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옛날에 내가 자꾸 라떼는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화상 영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옛날에는 핸드폰도 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유선 전화로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5분씩 전화하는 전화 영어 있었어요. 오빠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영어에 그렇게 관심 있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있었어도 몰랐을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습지 받아가지고 오늘 5분 동안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그때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5분 동안 영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는 영어 캠프도 가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영어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미국에 간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군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영어 캠프를 잠깐 했었어요. 며칠 지방적으로. 5일 정도 했었어요. 5일 정도? 5일 했다니까 좀 창피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그것도 네.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진짜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실제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진짜 성은이를 만나게 된 계획이 영어 수업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말하고 쓰고 듣고
듣고 읽는 거 동시에 하는 거 좀 네. 배워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 수업을 하면서 네, 정말 수업하면서 영어가 늘었고 그때 저는 토익도 봤어야 됐고 IELTS라는 시험도 봤었어야 됐어요. 네. 그 시험 공부하면서 또 영어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이메일 쓰고 근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회사는 외국 지금 독일에 있는 우리 회사. 네. 이미 어느 다음 단계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그걸 갈고 닦고 하네요. 네. 정말 네. 끝이 없긴 하구나, 외국어니까. 네. 와우.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은 잘 봤지만 회화는 못했고 저 주변에도 시험은 되게 잘 보는데 회화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찾아봤고 능동성이 좀 있었고. 네. 성은이는 되게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 영어 수업이 정말 고문과도 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게 힘든데 말을 시켰으니까. 근데 저는 말하는 거 괜찮은데 왜냐면 준비가 조금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 애초에 좋아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이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필요한 만큼 성장을 하고 나는 영어 일단 말하기를 했어야 되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 의외로 막 고등학교 때 뭐가 트이고 이렇게 보다는 그때 뭔가 포텐셜을 계속 좀 쌓아왔다면 네. 대학교 그 영어 수업에서 영어로 해야 하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파가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나름의 이론이 잡혔다면서요.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째서 웃으시는 거죠? 이 인터뷰 너무 잘해가지고 Very impressive. 첫 번째, 문법의 활용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가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문법 같은 건 안 배우고 쉐도잉 바로 해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는 문법을 해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수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의 활용과 그다음에 그 활용을 통한 예시 문장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문법 그냥 서점에 가셔가지고 문법 기본서 있어요. 근데 가장 얇은 책으로 본인이 보기 쉽게 그래서 한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기본 문법 있을 텐데 그거 위주로 보시고 거기에 예문 어떻게 만드는지 네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만 보라는 게 아니고 문법을 활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었고 그 문장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문법이 아니라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문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문법을 공부하라고 해서 진짜 문법, 네. 법칙만 알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래 이것만 알면 이거 영어 아니에요. 네. 주어, 동사, 목적어 한국어지. I like an apple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서 그 문장을 익히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법칙? 잘한다. 네. 그거 아는 거. 네. 그 개념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네. 국내에서 영어 회화 공부하면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는 대화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빠가 나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나는 공부 이렇게 했어 라고 대답하는데 그때 중간에 공부가 좀 오래 있으면 그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회화가 대화라는 걸 인지를 하고 핑퐁이 잘 되도록 그걸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네. 대화의 속도감. 그거 어떻게 키워요? 그게 좀 애매한 게 대화에 집중을 하면 영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 집중을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아까 오빠한테 오빠 음료수 뭐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영어로 물어봤어요. 양킹, what do you want to drink? 근데 오빠가 생각해요. I want to 이러면 틀려.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은 그 소위- 갭이 많아지기 때문에 늦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뭐 마시지? What I want to drink? Like coffee or tea maybe? Like 이런 식으로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음료의 종류인 거지. 이게 주어, 동사, 잠깐 동사 뭐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늦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속도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한테 또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영어를 못하는지 관찰하게 되면 죄송해요.
영어를 어떻게 버벅거리는지 관찰하게 되면 특이한 게 이제 외국인이 왔어. 네. 너무 울렁거리고 막 영어도 몰라요. 근데 How are you? 그랬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는 바로 나온단 다 나와, 말이야. 맞아요. 응. 그리고 영어 발표하는데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는 무조건 바로 그냥 나온단 나와. 말이야. 속도감 너무 좋네. 그러니까 이렇게 How are you? 했을 때 I'm fine, thank you. 이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돼야지 이게 속도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유창한 발음을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검색해봤을 때 영미권 원어민은 전 세계에 15%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75%는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우리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만 네. 발음이나 액센트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발음이나 액센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미국식의 버터 발음은 전혀 아니고 근데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정확한 액센트를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analysis, analysis 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개가 보면 다르다는 거잖아. 달라요. 그러니까 analysis 그러면 이제 분석 그리고 analyst 그러면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 analyst, analysis 이게 강세로만 이 단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analyst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강세로 단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올바른 강세는 어떻게 주로 많이 확인해요? 단어 검색해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봐요. 딱 정석 발음 해주는 거 들으면 그거에 익숙해지면 되겠구나. 네. 오케이. 네. 요즘에는 이제 어플 이런 거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잘 돼 있어. 솔직히 우리 의지만 있으면 다 알려줘. 솔직히 안 알려줘도 뭐가 있어. 요즘에 기술 네. 다 있는데 챗GPT까지 있는데. 네. 예. 여러분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L이랑 R 발음. LR. 이게 발음이 달라져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누가 얘기를 막 하다가 She is aliv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남았다고? 그러면 죽을 뻔했나? 막 걱정 엄청 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he arrived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이 달라져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얘기할 거리가 넘치지. 네. 근데 예전에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영어로 What do you think abou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I'm like I have no idea.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결국에는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식재료가 없으면 요리가 불가능하듯이 결국엔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지, 컨텐츠가 있어야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료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네.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영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일상 대화나 네. 아주 기본적인 스몰톡. 사실 이거는 이미 컨텐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얘기 좀 뻔하죠. 안녕, 뭐 나이가 어쩌고, 날씨가 어떻고. 네. 근데 그 다음 거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그 이유가 저는 컨텐츠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요리로 따지면 재료, 어떤 재료를 요리할지를 생각을 해야 이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컨텐츠를 준비를 안 하는 순간 영어 기술이 있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주로 어떻게 많이 준비했었어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만나서 뭐 스몰 토크 하잖아요. 아, 그죠. 오늘 오는데 힘들었다. 음료수 뭐 마실래? 학교 갔니?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대하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네. 문법 예시문을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예시문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문법책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이제 그 외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면접 본다. 그럼 그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영어를 찾아본다든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What's your strengths and weakness?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영어로 My strengths, my weakness 이렇게 준비를 하는 와. 저는 이제 정말 안 되는 영어지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막 can I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줘. 약간 런치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틀렸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코렉트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매 순간에 가능하면 본인이 아는 영어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 우선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빠르고 효율적이다. 네, 효율적이다. 그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거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름 J, A, M, 지금 벌써 안 I, 되네. 본인 이름을 알파벳으로 따로 얘기할 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내 핸드폰 번호 1, 2, 3, 4 이렇게는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얘기는 맞아. 쉽게 나오는데 갑자기 0, 1, 0, 이러면은 5, 6, 안 돼, 꼬인다 진짜. 이거 꼬여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외우셔라. 본인 이름이랑 주민번호 아니면 핸드폰 번호라든지 자주 쓰이는 관련된 번호. 번호들. 네. 두 자리 숫자 있잖아요. 요것도 사람들이 11, 12, 13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이제 영어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숫자 나왔을 때 이거 잘 안 나와요. 두 자리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게 호수가 만약에 뭐 512호다. 그러면은 512 이렇게 하기보다는 15 to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연도 같은 경우도 2022년이면은 2023년이구나. 네, 2023 이런다. 맞네. 그래가지고 두 자리 숫자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익혀 놓으시면 돼요. 뭐야 이거 간단한 걸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몇 번 이제 갈 일이 생겨서 외국 갔다 와 보면 의외로 그렇게 알파벳이랑 숫자 말아야 되는 상황이 꽤 많고 네. 그게 의외로 낯설어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외워 놓으시면은 아주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책 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그냥 펴가지고 뭐 랜덤 숫자 나온다? 그걸 영어로 말하는. 훈련이네 진짜. 네, 그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별표 100개. 별표 100개?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대화라고 했잖아요. 네. 대화니까 대부분 질문하고 답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평서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 대한 사항은 질문, 의문문으로. 그래서 만약에 Do you like coffee? Do you go to school? I like coffee. I go to school. 이렇게. 나에 대한 것들은 보통 문장으로 네. 영작하는 연습 많이 네. 해보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들은 질문 형태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써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면 어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영어를 하다 보면은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내 이야기에 대한 영어 문장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주로 많이 물어보죠. 그럼 상대방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네. 그런 관점에서 영어 회화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선순위 많네요. 네. 유용하네요. 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네. 독일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것들 쭉 나열해가지고 일반 평서문으로 한번 좀 준비해보시고 네. 내가 상대방한테 자주 질문하는 패턴들의 문장들은 질문 형태로 문장 많이 만들어서 익숙하게 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곧 접할 것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쓰고 싶은 문장을 영어로 준비를 해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 가기 전에 커피를 사야겠는 거야. 그래서 커피 어디 있어요? 커피 어디 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펼쳐질 대화문들을 상상을 네. 하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가서 직접 그거를 사용할 수 있었, 그걸 활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럼 그걸 상상을 하셔가지고 준비해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직접 마주하면 그거 되게 착 붙을 것 같아요. 네, 커피 샀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것과 아닌 것과 습득되는 정도가 정말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상황별 영어를 준비할 거면 현실적으로 나한테 좀 상관 있고 내가 직접 마주할 것 같은 문장들을 준비해야 더 익숙해지고 그 상황을 직접 마주하면 진짜 내 거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육아에 대한 상황문을 만들면 조금 덜 와닿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조금 먼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유튜브 촬영 관련된 문장을 상상하면서 준비하고 실제 외국인 게스트를 만나서 그 영어를 쓰면 그건 진짜 제 영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여기서 잠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한국에 있어가지고 영어 쓸 상황이 없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오랜만에 오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바뀌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번에 왔는데 외국인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반대로 우리도 나갈 수 있잖아요. 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뭐 꼭 미국 혹은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적인 상황 준비해서 내가 써볼 수 있는 거 그거 그렇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발음이 되게 좋다. 근데 문장 구성력이 떨어진다. 그 중에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청 발음이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성을 엄청 뛰어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 최소 수준만 최소 맞춰주면 수준이 되어야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점 내 발음 좋아. 발음만 키우지 마시고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영어 회화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와닿았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이런 컨텐츠 진행하면서 혹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잘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발음 쪽으로 되게 특화된 친구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문법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떤 대화는 되게 익숙하게 잘 되는데 그 다음 깊이 있는 게 조금 안 되더라고. 왜냐면 본인이 필요성을 안 느끼고 그러니까 강점만 강화시키고 네. 약점을 보완 안 하니까. 또 반대로 발음 쪽이 약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강한 문법이나 좀 지식적인 부분을 엄청 파더라고. 그래서 엄청 뛰어나. 근데 발음이나 이런 대화에서 약하니까 실제로 회화가 안 돼. 이분들이 강점을 계속 키우는 에너지 조금만 빼가지고 약점에 조금만 보완해줘도 네.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한 영어 회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팁이다. 땡큐. 예전에는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유효한데 중요한 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독일에 살지만 회사 다니느라 와 공부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바빠. 너무 정신없어. 그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놀아야 돼. 그래서 좀 쉬어야 돼. 그리고 남는 시간 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영어 공부를 독일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인간미. 전략을 바꾼 게 그러면 퇴근하고 시간이 될 때 그냥 무조건 30분만 공부를 하자. 뭐 회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생인데 요즘에 대학생들 진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뭐 아니면은 진짜 육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본인이 되게 전략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10분씩 그런 식으로 시간을 빼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회화 스터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 튜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스터디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본인이 어느 정도 영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틀린 영어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틀린 영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낫지 뭐 틀린 문장을 막 10개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틀렸다는 거는 정말 틀린 문장 다른 문장이 아니고 뉘앙스가 다르거나 액센트 이게 아니고 진짜 그냥 틀린 문장. 네, 틀린 문장.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본인이 영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는 튜터나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스터디를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영어가 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진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양킹 채널 나올 수 있다. 같은 걸 해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또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탈리아어만 했다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일도 거기서만 할 수 있을 게 독일까지 못 갔을 거예요. 내가 독일어만 했다면 공부도 독일에서 하고 일도 독일에서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무대가 정말 넓어지. 와우. 똑같은 걸 해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회가 넓어진다. 네. I was a little girl who used to listen to Britney Spears and Backstreet Boys in my room in Korea. And then now I am a person who lives in Germany, wh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I have many friends, like international friends. And I already told you how I did it. And I think those, what I shared with you could help you become another Jamie or Sangin or Yanking.
Well, I am studying German, so I think we can study or can practice our language together. Let's just do it. What's your next plan? Back to German? Yeah, the Saturday I fly back to Germany. Yes, and that's tragic. I have to go back to work on next Monday. No, next Tuesday. In Germany, you also use English a lot? Yeah, yeah. It's it's really good that I wouldn't have much difficulties, but at the same time, it's really toxic because it hindered me to study German. So yeah, because when I was in Italy, I was able to practice a lot of Italian because Italian they don't let me speak in English. Yeah. They didn't let me. But in Berlin, it's so international, and I didn't have much difficulties. I have to study. I have to practice German. Dankeschön. 네, 바이바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하이파이브.